미용실 보조로 일을 하고 있던 여자는 에어로빅이 끝나자마자 커피 마실 시간도 없이 제꺼덕 미용실로 향했다. 원장에게서 가게 셔터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미용실들이 쉬는 정기 휴일에도 원장은 가게 문을 열었다. 대신에 개인적인 일이 있는 날에 수시로 문을 닫았다. 여자는 어쩌면 조만간 미용실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몰랐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들어오는 손님의 수를 헤아려 보면 보조를 두고 월급을 주는 일이 원장에게는 무리일 것 같았다. 뿐 아니라 가게 문을 무시로 닫고 바깥으로 나돌아야 할 원장에게 미용실 보조는 성가신 존재일 수 있었다. 셔터를 올린 지 한참이 지나 한낮이 되었는데도 손님은 들지 않았다. 오후 늦게쯤 이 여사가 미용실로 나왔다. 이 여사의 남편은 시 공무원인데 미용실이 새 들어있던 건물의 소유주이기도 했다. 건물에는 미용실뿐 아니라 슈퍼와 세탁소와 숯불구이 주점이 들어와 있었다. 이 여사의 남편이 자기 집 마당터에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아먹은 지는 연함은 해가 되었다. 10여 년 전 이 여사 집 건너편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 그때 이 여사네 집 앞으로 새길이 났다. 이 여사의 옆집은 제 소유의 마당을 공공의 길을 내는데 내놓아야 했다. 반면 이 여사네는 마당터에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 여사네 마당이 임대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변하는 동안 동네 사람 몇몇은 개인 땅을 뺏기다시피 내놓은 후 그곳을 떠났다. 이 여사네 마당이 공공을 위한 길을 낼 때 잡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 공무원인 이 여사 남편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이 여사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새롭게 들인 뒷마당이 훤히 보였다. 뒷마당 옆으로 블루베리 밭이 있었다. 과실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밭은 본래 두 채의 집이 있던 자리였다. 방치해 놓았던 두 채의 집은 해가 지날수록 허물어져 갔다. 이 여사네는 그 집터들을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었다. 동네를 어영부영 떠나간 사람들의 토지를 갯값에 사들인 후 이 여사네는 집 뒤편으로 과실 농장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집 앞쪽으로는 건물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블루베리 밭은 튼튼한 벽돌로 우를 둘러쳐서 이웃과의 경계가 분명했다. 얼마 후 이 여사네는 집을 새로 지었다. 안마 의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거실과 신형 가전제품들이 들어온 주방은 빤들빤들했다. 잠시 후 원장이 미용실로 들어섰다. 원장은 성애의 감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묘한 분위기를 가진 여자였다. 육감적인 그 자태는 사랑의 화를 당기는
천진난만한 큐피드의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미용실 원장이 사인을 주자 소파에 앉아있던 이 여사가 일어섰다. 그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일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시내에 있는 상설시장을 이용했다. 마치 시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처럼 나란히 나서는 두 사람을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숯불구이 사장이 지켜보았다. 숯불구이 사장은 어젯밤 늦게 집으로 들어오던 이 여사를 우연히 보았던 것이 기억났다. 지난밤 길 건너편에 검정 자가용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차의 문이 열리며 내리는 것을 보니 이 여사였다. 이 여사가 타고 있던 차의 유리는 진한 색의 코팅을 입혀놓아서 누가 안에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운전석에 창이 내려지자 남자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이 여사가 남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고개를 끄덕여주던 남자는 창을 올리며 바로 사라졌다. 숯불구이 사장은 이 여사뿐 아니라 미용실 주인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었다. 얼마 전 미용실에서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용실 여자의 불륜 행각을 일대에 떠들썩하게 뿌려놓은 소동이었다. 이 여사는 정류장까지 잠잠히 걸어나가 버스를 탔다. 미용실 여자가 자가용만 뺏기지 않았다면 굳이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됐을 것이었다. 미용실 여자는 남자가 사주었던 차를 반납해야만 되었다. 남자의 부인에게 발각이 된 후 남자와 차 둘 다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집 앞에서 콜택시를 부르는 대신 버스 정거장까지 꽤 걸어 나갔다. 이 여사는 나이 50이 넘어서야 인생을 알게 되었다. 미용실 여자 덕분이었다. 무료했던 이 여사의 일상에 활기와 설렘이 돌아왔다. 근래 이 여사의 아들은 여자와 동거를 하다가 딸을 낳아 바깥에서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아들대로 재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몸이 좋지 않아 이 여사는 삶이 지루했다. 남편과 살을 섞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이 길고도 팍팍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에게 이 여사는 넌더리가 나 있었다. 한시라도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고 산다면 기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블루베리 밭이 붙어있는 새 주택과 임대료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건물이 위로가 되어 시어머니를 참아줄 수 있는 것이었다. 80이 넘은 시모는 죽음이 남의 일인 양 짱짱하기만 했다. 청사초롱으로 들어간 이 여사와 미용실 원장이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무역선 아가씨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침침한 저편에 장사장이 보였다. 좀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장사장이 청사초롱에 나와 있었다. 이 여사는 장사장이 앉아있는 벤치로 한달음에 옮겨 앉고 싶었다. 그러나 허투루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에게 값싼 여자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쩌다 한 번 이 여사와 몸을 섞은 뒤로 연락이 없었다. 이 여사는 그가 그리웠다. 그의 몸이 잊어지지 않았다. 그에게는 활력이 있었다.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밀려왔다. 그런 간절함 때문인지 저편에 앉아있는 장 사장을 바라보며 이 여사는 더욱 조바심이 쳐졌다. 자신이 먼저 나서게 되면 장 사장을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일었다. 저쪽에서 다가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여사에게 설렘을 안긴 장 사장은 다시 찾아온 첫사랑 같았다. 사는 동안 기쁨이라는 것이 도무지 찾아와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가 이 여사에게 온 것이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소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여사의 삶은 무료했다. 블루베리 밭을 가꾸는 것과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나마 일상의 작은 활동이었다. 교회에 나가봐야 딱히 좋을 것도 없었다. 종교라는 것이 이 여사의 삶에 큰 작용을 하지 않았다. 교회에 왜 갈까? 그냥 가는 것이었다. 교회에 나가는 일은 사는 데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일 뿐,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그 무엇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목 활동과 비슷했다. 젊은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듯 교회에 다니는 일도 그러한 종류였다. 교회는 집단이었다. 예전에 사람들은 촌락을 이루어 살았었다. 그와 유사하게 이제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여 살고 있었다. 교회는 상호 부조의 한 유형이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신도의 치킨 가게에서 치킨을 주문했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의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정수기를 팔거나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좋은 연줄이 되어주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무리에 속해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장례식장을 찾아와주는 사람들도 교회 신도들이었고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찾아와 초라하지 않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이들도 교회의 신도들이었다. 그토록 교회는 충분한 도구가 되어주었다. 이 여사가 장 사장이 앉아있던 쪽을 흘끔 쳐다보았다. 어느새 그는 가버리고 없었다. 장 사장이 없는 청사초롱 안에서 이 여사는 공허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을 관람하며 앉아 있는데 음악이 바뀌면서 무도장에 무거운 조명이 내려앉았다. 퍼뜩 시간을 감지한 이 여사가 청사초롱을 나왔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온 이 여사는 미용실 원장과 길이 갈렸다. 남자의 전화를 받은 미용실 원장이 떠나자 이 여사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집 앞 가까이 오자 이 여사의 코끝에 고기 굽는 냄새가 달라붙었다. 숯불구이에 초저녁부터 손님이 들은 모양이었다. 대문 입구까지 쭉 깔아놓은 조약돌을 부드덕거리며 밟고 들어가던 이 여사가 돌연 멈추어 섰다. 숯불구이 뒤편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숯불구이의 뒤쪽은 숯을 달구는 곳이었다. 꼬챙이에 꿰인 고기나 양념으로 버무려진 주물럭이 숯불 위에서 지글거릴 즈음이면 숯터 쪽에서 와랑와랑 말다툼 소리가 일어나곤 했다. 금일도 시비를 벌이고 있는 목소리가 숯불구이 여자임을 확인한 이 여사는 대뜸 얼굴부터 찡그렸다. 여자는 목소리가 컸다. 숯불구이 뒤쪽은 이 여사의 블루베리 밭과 붙어 있어서 여자의 악다구니 소리가 바로 들려왔다. 여자의 화난 음성이 블루베리 밭까지 흘러나오면 이 여사는 신경질이 뻗쳐오르다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호되게 모욕을 당해봐야 뭣도 모르고 날뛰는 여자의 발작이 끝날 것 같았다. 괄괄한 여자의 음성을 참아주며 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